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1월 11일입니다. 111. 네, 일이 3개네요. 지난 1월 8일 저녁 때 제가 한국정부 법무부 출입국 당국에 바란다 라고 하는 정말 그날 추운 날이었죠. 그래서 엄동설안에 띄우는 호소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들어보시고 또 공감대를 많이 형성해 주셨어요. 한 360명 가까이가 이렇게 저한테 또 응원의 메시지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 동포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한데 이렇게 모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요, 이렇게 클릭수가, 조회수가 한 10,000명 이상 됐고 그러면은 이 중국 동포들 뿐만 아니라 이 동포 문제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또 여러 관공서에 계신 분들도 눈여겨서 관심 있게 보시더라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목소리를 내는 데에는 이 유튜브 방송이 그래도 가장 이렇게 현실적으로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위중한 시기에는 한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곧 1월 말 2월인데요. 제가 본격적으로 작년 2월부터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코로나19에 외부 활동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또 사무실로 이렇게 와서 또 방문 상담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때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도 계속해서 동포 여러분들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아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달을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가지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 상당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그때 필요한 목소리도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동포 여러분들이나 또 동포 문제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정말 이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나갈 길을 함께 고민하시는 그런 분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지지와 또 후원, 그리고 좀 어쨌든 저희 방송에 이 구독 신청도 해주시고 좋아요, 응원 댓글도 많이 해주시면은 제가 활동하는데 더욱 보람되게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하여튼간 이 날씨가 추운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또 방송을 통해서 서로 정을 나누고요. 우리가 서로 격려해 가면서 이 추위도 이기고,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도 좀 이겨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런 목소리가 정말 정부 정책 당국자 기에도 들어가서 정말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몇 분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고맙습니다. 고향이 그리워 찾아왔건만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있으니 집도 추워서 물이 다 얼었네요. 네, 최영희 님이 댓글을 주셨고요. 현재는 한국에서 중국 가면 격리 30일입니다. 격리 비용도 비쌉니다. 본인이 다 내야 합니다. 네, 정말 이런 가운데 출국하라고 하니까요, 이 답답한 마음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 황수진 씨.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너무들 고생하고 있습니다. 밥을 밥 먹듯이. 네, 이게 우주님의 아이디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거는 그 기대가 동포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좀 동포 문제에 이렇게 신경을 쓸 그런 겨를이 안 돼서 그런가요? 북한 문제에 관심 갖는 거에 한 반만이라도 이 국내차로 하고 있는 동포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남북 통일에 있어서는 이 중국이나 해외 재외 동포들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같이 좀 생각을 해서 동포 문제도 이 남북 통일에 있어서 또 이 북한을 또 움직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이 동포 사회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이 문재인 대통령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용필 편집장인 동포들을 위해서 애쓰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비공감 누른 자들은 머지않아 좀 인간성을 가지고 살죠. 네. 다 함께 서로 돕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곤란에 처했을 상황은 누구에게나 나옵니다. 동포님도 우리를 위해서 대변하고 있는데 공감이라도 꾹 누르자고요. 네, 이 김정원님. 네, 가끔씩 이렇게 보면은 저에 대해서 이렇게 뭐 안티의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뭐 하나의 관심이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또 그걸 보고 받아들일 만한 거는 또 받아들이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슬슬 웃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방송을 했을 때 아무 반응이 없는 것보다 뭐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그래도 이 방송이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동포분들도 여기 댓글에 좀 동포분들한테 마음 상하는 그런 댓글이 간혹 달릴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에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점잖게 또 이렇게 댓글로 해주시고, 어쨌든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들어와서 보다가 이 동포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또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뭐 여러 면으로 또 행동도 바뀌고 나중에는 좋은 댓글을 써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동포를 한민족으로 생각해 주신 김용필 국장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이 문재인 정부와 법무부 장관께 쓴소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장관님, 저희를 정령 동포로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출입국 정책을 보면 동포의 애정은 없고 동포를 사지로 몰아내는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저희의 차가운 마음 달래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이대로라면 저희는 또 다른 이산가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호소합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님께도 호소합니다. 동포와 함께 더불어 사는 정책을 펼쳐주십시오. 2003년 16대 노무현 대통령님 생각이 오늘따라 간절합니다. 그립고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야말로 동포들 대한민국 첫 걸음을 놓아주신 분이십니다. 눈물 납니다. 이젠 고인이 되신 지 십수년이 되셨지만 아직도 왜 당신이 그리운 걸까요? 네, 김성민님. 네, 또 저의 이 영상을 보시고 방송을 보시고 역시 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법무장관께 하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뭐 노무현 대통령의 동포들을 위해서는 정말 큰 일을 하셨죠. 예, 2003년도 16대 대통령이 돼가지고 어쨌든 5년간 2008년도에 그만두실 때까지 이 동포 문제에 상당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던 분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동포분들이 2003년도 11월 달이죠. 그때도 상당히 추운 겨울이 막 도입된 시기였는데 그때 한 2천여 명의 동포분들이 이 서울 조선족교회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한 20일 넘게 이 단식 농성까지 벌였습니다. 그때도 이 법무부 출입국이 무조건 출국하라라고 하는 그런 강요 정책을 쓸 때였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 단식 농성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이 서울 조선족교회를 방문을 했죠. 그리고 아주 긴 장문의 어떤 그런 또 메시지도 남겨주셨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역사적인 그런 동포 사회에서는 날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 뉴스도 저도 보게 됐고요. 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그 녹취록을 제가 전부 녹취록에서 신문에 게재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러니까 민정수석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후에 이제 비서실장까지 지내셨고요. 그렇게 하고서 지금 또 이렇게 대통령이 되셨는데 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 동포 문제에 좀 더 각별히 좀 임기가 이제는 1년 좀 더 남으셨는데요. 좀 가져주시고 동포분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이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분들이 80만 가까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같이 이 2021년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2020년도 이 코로나19도 함께 정말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동고동락했던 그런 시절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동포분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에 우리가 확진돼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이 방역 활동에도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정부의 어떤 지침도 아주 잘 따라 주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뭐든지 이 정부의 이 정책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따라주는 것이 우리 또 동포 사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코로나19도 그렇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 중국으로 이 제때 출국하지 못하고 출국 유예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정말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 때문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 그래도 이 노심초사 하면서 이 불법 체류는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어떤 정부 정책이 좀 좋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뭐 출입국 당국이 이 출국 유예를 시켜주고 이렇게 불법 체류자로는 전락하지 않도록 이렇게 정책을 마련해주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참 이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일을 하기가 쉽지도 않고요. 일을 또 이렇게 못하게 하니까 이 손가락만 빨고 살 수밖에 없는 이렇게 1년을 견뎌왔는데 또 몇 달을 또 견디라고 하니까요. 이 동포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감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 그래서 출입국 당국에서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동포들의 마음을 꼭 알아주시고요. 오늘 발표하신 그 신년사처럼 정말 상생협력의 힘으로 더 나은 일상으로 회복을 하고 그리고 선도 국가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거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국내에 머물고 있는 250만 외국인 그리고 거기에 또 한 100만에 이르는 이 동포 사회와 함께 나아갈 때 정말 한국 사회가 더 국제적으로도 더 또 동포 사회 이 750만 동포 사회를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넓은 마음으로 생각을 해주고 이 출입국 정책도 그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우리는요 김성민님께서 이렇게 또 메시지를 답글을 달아주셔서 또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을 또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뭐 여기서 쭉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그 시청하시는 동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기술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뭐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자격 변경을 하거나 새롭게 또 이 등록 신청을 하거나 그럴 때 하면은 그 연간 소득 금액 증명원을 좀 발급해 오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소득금액 증명원 이거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를 이제 서류를 제출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도 모르게 이 돈을 줘야 될 사람들 고용주라든가 어떤 임금을 지불하는 사람이 이렇게 소득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해가지고 등록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한때는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이런 거를 잘 모르고 그냥 신고하면 신고되어 있는 데는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원천징수라든가 어쨌든 그 세금을 이제 공제하고 난 그 수익 연간 소득이 게재가 되어 있는 건데요. 근데 지난 10월 1일부터 이 법무부 출입국이 이 모든 체류 자격 변경 신청 뭐 이렇게 할 때에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자들은 이 연간 소득 금액 증명원을 제출을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문 취업 동포나 재동포 체류 자격 동포 그 다음에 이렇게 방문 취업 체류 자격 동포에서는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또 변경하시는 동포분들 여러분들에게 아마 연간 소득 금액 증명원을 제출을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지난 1년 동안에 최근 1년 동안에 그 소득 금액을 증명하는 게 1년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소득 금액원이 이제 적혀 있는 게 있죠. 근데 그게 이 불법
취업, 그러니까 그 일을 하지 않아야 될 곳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소득증명원으로 잡혀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 출입국 당국에서 이 벌금을 물게 하고 상당히 좀 곤욕스럽게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저희 동포세계신문에 좀 여러분들이 좀 제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사례들을 좀 우리가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이렇게 모으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19로 제3차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국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을 해주는데 이 뭐 동포 외국인들에게는 이렇게 또 뭐 연간 소득 금액 증명하는 것을 떼어오라고 해서 안 되면은 벌금을 물게 하고 정말 이 코로나19 시기에 가뜩이나 어려운데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런 거에 대한 좀 사례를 좀 모아서 좀 우리가 상황을 정확하게 좀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 그런 사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저희 동포세계신문 이메일로 여러분들이 좀 내용을 적어서 간단하게라도 내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목소리를 낼 것인가 해서 정말 지금 H2 체류 만기된 사람들 연장을 해주고 있지만은 취업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 그렇게 하면서 정말 뭐 국내 체류하라고 하는 거,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좀 설득을 시킬 것인가, 그리고 지금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좀 이런저런 사유로 변경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 그런 사례 어떻게 설득을 시켜서 그런 거를 이루어낼 것인가,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해서 좀 풀어가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좀 건강보험료 때문에 목소리를 좀 나름대로 많이 높여서 내긴 했지만요, 아직까지 이 건강보험료 개선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이 건강보험료, 특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좀 더 우리가 좀 목소리를 좀 높여서 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점점 그래도 좀 요즘 한국에서는 뭐 1000명대에서 지금 한 500~600명대로 좀 낮춰지고 있죠. 그렇지만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금 지급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라든가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그러니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이거를 검색해서 치셔서 여러분들이 사업자 등록증을 이렇게 누르면은 내가 그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면 그 절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3차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수령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날씨가 많이 흐리고요. 참 이렇게 약간 추위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음만이라도 여러분들 따뜻하게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요. 네, 앞으로 지난 8일날 이렇게 방송을 보시고 여러분이 또 호응을 해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을 좀 해드리고자 이렇게 다시 방송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